열자마자 아빠가 전신이 마비가 와서 막 거품 물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. 그 모습을 보고 멈췄어요. 야, 강태경 뭐해? 정신 안 차려? 119 신고해, 병신아. 뭐하냐고. 119 신고하지 마. 뭐라고? 근데 냅두면 아빠 죽는 거 아니야? 난 이게 지긋지긋해. 나는 이 가정폭력이 지긋지긋하다고. 신고하지 마, 병신들. 이제 고민 상담이 올라왔어요. 저도 16살 때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혼자서 서울 생활을 했고요.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한테 가정폭력을 당할 때도 엄마는 이제 새아버지랑 살고 계시니까 보호해주진 못했죠. 저도 이제 잘 살라고 하니까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. 도와달라고, 이 지옥에서 꺼내달라고. 저도 중간중간마다 엄마를 포기하고 싶고 제 동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. 내가 아빠가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?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엄마 빚 8천만 원을 왜 갚아줘야 되지? 내가 엄마를 서울로 데리고 왔으니까 가슴에 비수 꽂는 말도 많이 했어요. 난 다음 생에는 이렇게 태어날 거면 태어나진 않을 거야. 엄마가 여태까지 나한테 해준 게 있어? 나 어렸을 때 16살 때 서울 올라갔다고 했을 때 100 얼마 지원해달라고 한 거? 난 지금 왜 엄마 빚 8천만 원을 갚아주고 있지?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우리 만나지 말자. 동생한테도 난 네 아빠가 아니야. 너무 힘들어.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거든요. 근데 결국에는 후회했어요. 근데 순영님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있고 아이들도 있고 남편분도 있고 전화로 단칼에 말하세요.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내 가정을 꾸리면서 잘 살고 있어. 근데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연락 와서 의지하는 거 보면 엄마도 오죽하여서 나한테 의지하나 싶어. 근데 나도 엄마를 도와줄 만큼의 여유는 되지는 않아.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엄마가 나한테 계속 의지하는 건 나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야. 나의 최소한의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엄마가 알아서 해.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찡찡대는 것밖에 못해. 두 번 다시 내 남편한테 연락해서 울면서 뭐라고 한다면 나는 우리 번호 바꾸고 연락 안 할 거야 라고 말하세요. 왜냐면 가정이 있으면 가정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. 내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무시는 못하겠지만 내가 안 힘들 정도까지만의 도움만 주시고요. 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면서까지는 가족을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순영님이 어머님이랑 연락을 안 해서 편한다면 진짜 어머님한테 연락하지 말고 딸들이랑 행복하게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지내시고요. 그리고 또 다시 한 달 살기가 끝나서 어머님이 연락 오면 그때 돼서 또 연락 받아주고, 연락이 안 오는 게 지금 우리들의 나이로서는 어머님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.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요. 저는요 엄마랑 동생이 연락이 오잖아요. 지금도 치가 떨려요. 저 무서워 죽겠어요. 물론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하지만 돈 달라고 할까. 저는 제 친구들이랑 있잖아요. 동생이 갑자기 전화가 와요. 그럼 저 표정이 굳어요. 그러면 애들이 왜 동생이 연락 왔는데? 전 이렇게 돼버려요. 왜? 나는 너무너무 이제 가족들이 나한테 돈으로 의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. 우리 엄마가 영생을 할 순 없잖아요. 언젠가는 죽겠지만 제가 엄마 죽을 때 정말 미안할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엄마 빚 8천만 원을 갚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제가 29 후반 30초 때 5년 만에 8천만 원을 다 갚아줬어요. 엄마 거를. 이 8천만 원을 갚아줘도 난 너무나 행복했었고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날 태어나게 해줬잖아.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걸로 보답을 하자. 아무튼 우리 순영님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. 저도 꼭 행복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일반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. 저번 방송에서 저랑 통화했던 애예요. 그 친구가 저희 아빠를 살린 이야기인데, 제가 중학교 때 학교 끝나고 이 친구랑 다른 친구들이랑 저희 집에 갔어요.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형은 이제 집에 안 들어오는 상태였고, 이 친구들한테 밖에서 기다려라, 내가 집 가서 뭐 좀 챙겨올게 하고 들어갔었어요.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집을 딱 현관문을 열었습니다. 현관문 열자마자 아빠가 전신이 마비가 와서 막 거품 물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. 그 모습을 보고 멈췄어요. 제 일반 친구가 야 강태경 뭐해? 정신 안 차려? 119 신고해, 병신아. 뭐하냐고. 119 신고하지 마. 뭐라고? 근데 냅두면 아빠 죽는 거 아니야? 난 이게 지긋지긋해. 나는 이 가정폭력이 지긋지긋하다고. 신고하지 마, 병신들.
저번 방송에서 통화했던 친구가 저를 바로 주먹으로 내리 꽂았죠. 가 저를 때리고 또라이 새끼네 이거 핸드폰을 들고 119에 신고를 했어요. 그리고 한테 태경이 아버지, 그래서 제가 전화를 진짜 묻고 던졌어요. 신고하지 말라고요. 지금 죽게 됐더라. 울면서 제가 이랬어요. 니네들이 내 삶을 살아봤어? 그때부터 119가 왔습니다. 병원에 데려갔죠.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. 니네 아빠 병원에 지금 있는 거 아니야? 간다고. 뭐하는 새끼냐고. 네가 집에 처 안 있으니까 니네 아빠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. 난 아빠가 죽길 바랬어. 내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아빠 죽었었겠지. 부모한테는 또 소중한 동생이지만 나 아들이거든. 나 맨날 맞아. 아빠가 술 먹고 나 자고 있으면은 들어와서 때리고 내 얼굴에 오줌 쌀 때마다 죽을 것 같다고. 알아? 부모 동생이니까 부모가 알아서 그냥 아빠를 곁으로 하던가 할까.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. 혼자 저희 아파트에 오두막에 있었죠. 오두막에 앉아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말을 했어요. 그래도 아빠는 아빠야. 아빠를 안 보더라도 일단 살리긴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제가 제 가정사를 처음부터 있었던 얘기를 어릴 때부터 16살 때까지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다 얘기했어요. 그러더니 이제 정말 힘들게 살았다 태경아, 나도 너한테 말해줄 게 있으니 내일 속초해수욕장 고속버스터미널 앞으로 나와. 그 친구는 집에 가고 저도 이제 집에서 혼자 있었죠. 치료를 조기에 잘 받아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셨고 마비가 온 거는 진짜 술 때문이었어요. 다음날이 돼서 터미널로 갔습니다. 거기서 1번을 타더라고요. 어디 가는데 고성 쪽 간대요. 고성에 왜? 바람 쐬러 간대요. 내렸죠. 그래서 어떤 집을 들어갑니다. 근데 집을 들어갔는데 집이 술병 천지에 저희 집급이었어요. 이불은 다 막 진짜 썩어 있는 것처럼 돼 있고, 여기 뭐야? 여기 내가 살던 집. 네 여기 안 살잖아. 나도 원래 우리 아빠랑 여기 살았어 태경아. 나도 아빠가 싫어서 엄마한테 간 거고, 아빠는 우리 아빠도 너랑 똑같아. 알코올 중독자였어. 그래서 우리 아빠는 지금 병원에 갇혀있고, 나도 정말 족같거든. 나도 너랑 비슷하게 살았어. 다른 애들한테 말을 안 했어. 우리 가정사가 이렇게 힘든 거. 근데 너가 계속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나도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를 말해주고 싶었어. 나 아빠 가끔 보거든. 근데 또 치료하면 나아지고 잠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기분은 좋더라고. 나도 어렸을 때 많이 맞고 이랬는데 아빠가 살아있고 이런 모습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진 않아. 너도 니네 아빠가 그래도 너한테는 엄청 못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죽으면 분명 너 또한 죄책감이 많을 거야. 나도 이렇게 똑같이 살았다는 걸 너한테 보여주려고 이 집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야. 그때 충격을 받았죠. 저도 바람을 쐬러 갔어요. 이제 앞에 바닷가에. 저한테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. 너만 힘든 건 아니지? 그치? 근데 나도 너무 힘들어서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. 우리 언제쯤 괜찮아질까? 금방 나아져. 그리고 빨리 성인 돼가지고 가족이랑 연 끊어버려. 그렇게 저를 위로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덕에 좀 약간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이제 아빠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빠가 한동안 술을 안 먹더라고요. 근데 진짜 알코올 중독은 못 고쳐요. 그것도 한 달이었어요. 한 달은 정말 평범하게 지냈지만 또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술을 먹고 또 오줌을 아무 데나 싸고 또 때리고 이랬죠. 이제 학을 떼서 제가 그 당시에 많이 지쳐서 저는 떠나겠다고 떠난 거였는데 29살 때 아빠를 보내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. 철없던 어렸을 때 나에게 16살의 나에게 너무 후회가 됐어요. 막상 보내고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아빠 손 붙잡으면서 했던 말이 아빠 이제 제발 숨 놔. 왜 떠나지 않고 있는 거야. 이제 그만 미련 없이 떠나.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해.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줄 몰랐는데 얼른 가라고 하는 순간 이제 아빠가 숨을 멈췄죠. 정말 많이 울었어요. 머릿속에 필름처럼 싹 지나가더라고요. 아빠한테 어렸을 때 맞은 거부터 아빠가 마비가 왔을 때 신고 안 한 거부터 내가 너무 막 그런 죄스러웠던 것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. 정말 많이 그 당시에 울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하늘로 가게 되면 부모님이 저한테 어떤 실수를 했던 안 했던 제가 못한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연락은 자주 못해도 가끔씩은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먼저 챙기면서 가족들도 챙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사람이 어떻게 잘못을 안 하고 사나요? 후회되는 말 잘못 비수도 많이 꽂겠죠. 근데 막상 보내고 나면 평생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거든요.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는 가족들한테 잘하셔서 사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엄마를 정말 더 끔찍히 잘해줬어요. 내 인생 이 한 몸 바쳐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자. 내가 뭐 자식이 있나 누가 있나 이런 마인드로. 아무튼 어렸을 때 이런 일도 있었네요 여러분들.